아, 아. 네. 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리 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피드업 오동훈 영어 첫 시간이 되겠는데 일단 공부에 대한 방향성 중요한 거 아시죠? 방향성 잡지 않고 공부하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쌓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시간 가볍게 OT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OT가 약간 좀 길 수도 있겠네. 최대한 빠르게 한번 끝내고 제대로 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OT를 가장한 수업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노력을 하면 어떠하다, 단기간에도 원하는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고, 영어는 우리 일반적으로 암기 과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영어는 암기 과목일까요? 아닐까요? 네,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하시면 떨어집니다. 단어를 암기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단어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로에서는 횟수로 만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에서도 지금 만으로 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휘 강의를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잘하거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학생들 그리고 관계자들, 영어를 아시는 우리 이름을 거명하면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어떻게 어휘도 강조를 하냐면, 어휘는 암기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라고 하게 될 때 암기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만 충실하면 그냥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해를 하셔서 무조건 암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잘못된 학습 방법 가지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힐 바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하시거나 좀 쉬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문,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love you, I want marry you,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문장 형성이 되는 원칙, 문단의 원칙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봅시다. I love you 모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네요.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모르신 분 없고요. 그리고 I won't marry you.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맞아요? 틀려요? 네, 너무 깊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던, 속였던 그런 강의들에 많이 노출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I won't marry you. 맞다, 틀리다? 예,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게 될 영어는 Standard Written English를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떠한 영어가 아니냐면 Spoken English가 아니고요. Spoken English는 표준이 된 형태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Standard Written English를 배우시게 될 텐데, Standard Written English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어체란 얘기죠. 따라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요소가 있다? 동사 요소가 어떻습니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사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두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구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punctuation이라고 해가지고 punctuation, 펑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형태로, 여기서 순서적으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형태로 끝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험상에서 대문자 주겠죠. 대문자로 당연히 시작하겠죠. 구두법으로 끝나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동사만 구분하시면 돼요. 뭐만 구분하자? 동사만. 그런데 동사가 하나의 문장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문장에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그려드릴 텐데, 이게 하나의 문장의 큰 틀입니다. 시작점, 끝점. 끝점에 문장의 동사가 어떠하다면 두 개가 있다면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에 동사 하나를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까? 동사가 아닌 것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가장 간단한 첫 번째 방법 묶어드리겠습니다. 동사에 to를 붙여주시거나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and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논리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 앞뒤 구조가 동일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 앞뒤 구조가 동일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뭐냐면 that 및 WH 형태를 바탕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that이라는 접속사는 기능상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뜻이 없어요. 하지만 WH는 문맥임에 따르는 뜻이 있겠죠. 따라서 이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칭하게 되는데 and라는 접속사의 특징은 앞뒤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that 및 WH는 그냥 완전한 문장만 있으면 돼요. 완전한 문장의 이 큰 틀에 이 WH 의미와 중복적 개념이 없거나 그리고 수식관계에 있어서 안명사 중복적 개념만 없으면 됩니다. 논리관계는 이렇게 돼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엔 I want marry you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marry만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mary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and로 연결할 필요가 없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냐? 그게 아니죠.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앞에 to를 붙여주시거나 ing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가 기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출이 되죠. 동사 다음에 to냐 ing냐 라고 하는 거 기출이 됩니다. 작년 국가직 기준에서는 afford라는 단어가 기출인데요. affor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forward라고 하는 말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ad는 어느 쪽으로란 말이에요. 동사 의미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뭐뭐를 할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to가 될까 ing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 우리 다시 배우시면 돼요. to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의미가 무엇을 할 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시작.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그럼 ing는요. 하는 하고 있는. 시작. 하는 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두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할 걸 원하는 거예요. 과거 했던 것을 원하는 겁니까? 할 것. 그러면 to겠어요? ing겠어요? 당연히 to가 정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afford의 to 부정사가 정답입니다. to 동사가 정답입니다. 작년 기출이고요. 일단 이 정도만. 그래서 이때는 want라는 표현의 ing가 아니라 to가 나와야 되겠죠? want라는 이 의미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버렸다? 의미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I want marry you라고 하는 이 틀린 문장 옳게 바꿔주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냐면 언어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론과 그리고 형태론이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의미론, 형태론. 시작. 의미론, 형태론. 이거 국어에서 배우실 거예요. 알겠지? 의미론, 형태론 구분해가지고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서는 I want to marry you라고 하는 형태의 이 to 부정사 기출이 되지만 하나의 문장 단위로 이렇게 짧은 두 개의 문장이 제시가 되면서 출제를 거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짧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준다? 묶어주셔야 되겠죠. 독립적인 두 개의 문장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묶어주게 될 때 어떻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냐면 한번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면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and 어려워요. 시험에 출제되면 안 보입니다. 논리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합시다. 다르게 표현하기 paraphrase라고 합니다. paraphrase. 다르게 표현하게 될 때 이 so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 because. 그리고 but은 though 정도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fford 일단 지울게요. afford는 다시 한번 상기. to다 ing다 정답이? to다. 왜? afford 의미 때문에. afford는 여유가 있다. 할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니까.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and는 so but이라고 하는 논리관계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because나 though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단어로 바꾸게 될 때 as가 돼요. as. 됐지요? as라는 접속사 우리 초학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as를 웬만하면 설명 안 할 텐데 2, 3주 넘어가고 열심히 하시면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번역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봅시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의 문장의 큰 틀에 period. 마침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살짝 제가 없애버릴게요. 쉼표를 없애주셔도 되겠죠?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 생각하세요.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 목표하에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I love you, I want to marry you가 맞다 틀리다? 틀리잖아. 우리 이해를 봤던 동사가 두 개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사이에 and나 논리관계 so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나는 so를 쓰기 싫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쓰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 앞에 because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because를 바탕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I love you, so I want to marry you를 because I love you, I want to marry you로 쓸 수 있죠? 쓸 수 있네. 그런데 이때는 이걸 but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안 되겠죠. 그럼 이게 but이더라면 틀리다라는 것은 최근 기출되는 경향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조적인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기출되지 않습니다. 장난쳐가지고 이런 데 현혹시키지는 않는다. 연습 문제로는 가끔씩 나타나게 될 거예요. Because I love you, I want to marry you를 though I love you, I want to marry you 라고도 기출된다 안 된다? 기출되는 경향은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러면 봅시다. 다시 한번 so와 because를 없애버리면 옳은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다시 틀린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옳게 만들어준 방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접속사를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and, so, but, as, though, because, though, as를 넣어주시거나 아니 문맥에 알맞는 형태의 to나 ing로 바꿔주는 방법이 이미 배웠죠? 됐지?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의 표현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남겨놓으시고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 바꿔준다? love라는 동사를 to를 넣어주시거나 ing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때는 to를 넣어주거나 ing를 넣어주거나 둘 다 옳은 표현이에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둘 다 옳은 표현이면 기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십시오라는 요소는 기출됩니까? 안 됩니까? 출제되는 공식을 이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to냐 ing냐로는 기출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ing를 기본으로 할게요. 하나의 단어로 ing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 loving you, I want to marry you. 이렇게 표현했죠?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동사는 하나로 만들었어. I loving you, I want to marry you. 맞아요? 틀려요? OT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틀릴까? 설명하셔야 돼요. 문장의 주어가 중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영어는 표준 영어 기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틀렸다고 봐야지. 스피킹 할 때는 맞아요, 틀려. 오, 틀린 게 어디서 의미 전달만 되면 되는 거지. 스피킹 할 때는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는. 그래서 I loving you, want to marry you. 오, 완벽한 영어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written 잉글리시에서는 옳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중복적 개념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둘 중에 아무거나 없애줘도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줍시다. 그럼 읽어볼까요? Loving you, I want to marry you. 그러면 이걸 없애줍시다. 그러면 I loving you, want to marry you.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기 때문에 loving you, I want to marry you. 혹은 I loving you, want to marry you.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영어는 소위 암기 과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실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돼요. 모든 과목이. 그런데 특히 영어는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베이스로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시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목적은 그런데 바로 무엇입니까? 합격을 하는 것이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출제 경향을 아셔야 되고 그 요소를 잡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요소 잡아냈어요? 안 잡아냈어요? 몇 개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무슨 법을 배우셔야 되냐면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적용한다. 이걸 how to appl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이 적용법이 읽는 법이에요. 하나의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읽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적인 측면, 형태론. 두 번째는 의미적인 측면으로 읽어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의미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간단한 문장 의미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의미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구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이 구성이 되는 원리 원칙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의 문장이 구성이 되는 원리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떠하다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나갈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영어 기준에서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표현이 대문자, 동사, 구두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동사가 두 개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 to나 ing, and나 and류, 그리고 that 및 wh, if 이런 형태로 논리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다 배우신 겁니다. 배우셨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의 문장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주시면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은는이가 그리고 이다 하다라고 하는 바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됩니다. 무엇으로 구성이 된다?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되는데 주어 서술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칭한다? 바로 수식어라고 칭합니다. 무엇이라고 칭한다? 수식어라고 칭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문장의 주어가 I죠. want to marry you가 바로 서술어죠. 그럼 나머지 전체 덩어리가 무엇이라고요? 수식어라고. 그럼 수식어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문장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으면 전체를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문장 전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주어 서술어로만 구성이 됩니까? 아니죠. 수식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나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이러한 무엇이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중간에 넣어버릴게요. 수식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한다면? 주어를 수식한다면 무엇이라고 본다? 단순하게 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어의 비밀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식어 중에서 무엇이라고 칭한다? 형용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서술어를 수식하면 무엇이라고 칭한다? 부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칭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용언, 체언, 명사, 대명사, 형용사 엄청나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의 커리큘럼을 보는 순간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겠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형용사, 부사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문장의 동사를 기준, 동사 요소가 있으면 문장으로 인정합니다. 무엇으로 인정한다? 문장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문장이라고. 동사 있으면 보십시오. 쉽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I love you.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하지만 love you.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평서문 기준에 있어서 문장이에요. 이것도. 문장인데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불완전한 문장, 즉 틀린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시작.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love 이렇게 표현하면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문장이야. 하지만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근데 I, you 하면 문장이 아니야? I, you는 가수죠? I, you는 동사 요소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와 무엇을 동일시해라? 문장을 동일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다면 서술의 중심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해? 조금 전에 정리했듯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뭔데요? And, but, so, because, though, as 이러한 등등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완벽한 문장에 명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연결어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연결어. 동사,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가 접속사라면 완벽한 문장에 명사를 연결하는 장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치사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 전치사. 그러면 선생님 전치사가 뭐예요? 예문 하나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문 들어가도 될까요? I want to marry you. 썼어요. 완벽한 문장이 끝났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oney 이렇게 썼어요.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솔직한 문장이네요. 무엇인가를 넣어줘야 돼.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돈. 무엇이 들어야 됩니까? 남자들만. 남자들이 속물의 상징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순수함의 상징이고. 네. 예, 설명하겠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명사 앞에 놓인다라는 얘기예요. 명사 앞에 놓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그리고 동사나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부사라고 책을 보면 수식어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어떤 시각도 필요하다? 완벽한 문장에 명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해요. 연결어로서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탑 11이 있어요. 얘들이 슈스케이스입니다. 누가 가장 짱인 전치사냐. 이렇게 해보니까 1등부터 11등까지 순위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빈도순에서.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는 of고요. 그 다음 about, 그리고 with입니다. to 부정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o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o 부정사 함께 쓰였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은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of예요. 알겠지? 분석 잘못한 겁니다. 분석 잘못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to, for, from, 그리고 at, on, in. 이런 것들의 빈도수는 의미가 없을 정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by, as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를 넣어주십시오. 저는 쭉 읽어볼게요. of, about, with, to, for, from, at, on, in, by, as. 이게 탑 11 전치사. 몇 개라고요? 11개. 그리고 나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도 하시고. 네, 어떤 전치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는 여러분의 감각을 한번 봅시다. 응? 찍어. 안 그러면 내가 네 머리를 찍을 거야. 예. 이거는 아시죠? 우리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라고. 이거 재밌어요. 나름대로. 네, 말꼬리 잡기. 싸울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for예요. for. 이때는 for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 됩니까? 나는 돈 때문에 너와 결혼하고 싶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지? 여기까지.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의 구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나의 문장은 그렇죠. 해석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로 정해요. 무엇으로 정의한다? 가 4개가 있어요. 일단 3개의 방 갑시다. 주어, 서술어, 수식어. 시작. 주어, 서술어, 수식어.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연결어. 시작. 연결어. 그러면 접속사는 무엇을 연결한다? 동사를. 전치사는 무엇을 연결한다? 명사를 연결한다. 이게 영어의 문장의 구조 아주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 하나의 문장은 주어, 서술어, 수식어, 그리고 연결어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 읽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배워라? 읽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제가 그 다음 시간 OT가 끝나면 읽는 법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일단 2016년도, 2017년도 기출예문 2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을 가장한 OT를 가장한 수업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2016년도 지방직 기출 예문입니다.
봅시다. The dancer that you told me about her is coming to town. 이라는 문장을 제가 거꾸로 읽어볼게요. Town to coming is about me told you that the dancer that. 이상하죠? 악마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네요. 유명한 노래를 거꾸로 들리면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듣고자 하는 건가요? 네.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농담은 느닷없습니다. 잘 캐치해 주셔야 돼요. 무슨 농담이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장 내에서는 하나의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영어 아무리 약하시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는 있어. 그럼 제가 처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 다시. 그래도 2달 내에 내가 9까지 기준 70점 이상 다 만들어 드립니다. 몇 점 이상? 7점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만들어 주는데도 학생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해요. 합격이 목적이 아닌가 봐. 위로받고 싶나 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공부 방법론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고3 때 반에서 중위권 내지는 후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경적 혹은 연고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될 수 있다고요. 내신만 빼버린다면, 미친 듯이 하면. 대신 반복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럽니다.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읽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 배워볼까요? 배워봅시다. 문장의 동사를 빠르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동사, 하나의 개별자다 동사를 찾아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네, is도 있고요. 또 뭐 또 있다? 설마, 예, 가겠습니다. 예, told도 동사죠.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동사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요. 그 동사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동사를 바탕으로 그 앞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앞을 찾아가 보시면 you라고 하는 놈이 있죠. you가 있잖아. you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told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장의 동사는 told입니까? is입니까? is죠.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is가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주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The dancer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크게 하나의 문장 두 덩어리로 나누면 단순하게 나눴어요. 그럼 얘가 주어, 얘가 바로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어는 무엇으로 나눠진다고요? 수식어가 있잖아. 수식어. 주어가 길어졌을 때는 주어 자체가 길어졌거나 수식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수식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읽는 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주어는 the dancer, 나머지가 바로 무엇이다?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는 법이 바로 뭐냐면 제일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까지 프레젠테이션 형태, PPT 형태로 깔끔하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북에 색깔있는 펜으로 문장의 주어가 나타나면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무엇이다? 바로 주어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구조 파악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단순하게 봅시다. 몇 번째가 동사다? 두 번째가 동사야. 그리고 첫 번째 동사를 보시면 앞에 반드시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놈이 요 놈 말고 또 다른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다면 얘의 주어가 얘가 되거나 얘가 없다면 that이라는 놈 내지는 that 내지는 who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이 구조랑 똑같죠. 저에게 여러분들은 진정한 스킬을 배우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읽는 법이에요. 무슨 법? 읽는 법. 사실은 제가 이 읽는 법이 워낙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OT에서는 설명 안 하는데 제가 종로에서는 설명합니다. 어디서 설명한다? 종로에서는 바로 거짓말이에요. 강의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노량진에 사는 거하고 종로하고 제가 노량진에 약간 더 친절하게, 종로는 어떻게? 더 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OT를 해버리면 모든 선생님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OT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다 빼가버린다고. 배우려면 빼가려면 돈 내고 빼가든지. 그러니까 OT에서는 가볍게
OT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읽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의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는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길어지는 쪽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 길어지는 쪽. 그래서 개별적인 단어를 기준으로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접속사가 됩니다.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수식어 기준으로는 무엇을 기준이 된다? 수식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 수식어, and나 수식어 형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야 될 것이 전부 다 동사 및 동사의 성격입니다. 동사의 변형된 형태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to 부정사와 ing, to 동사 ing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의 성격의 일치를 확인하시는 것인데 이 접속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완전성과 불완전성이에요.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가볍게 정리를 해놨는데 확인사항 구조 확인하죠. 구조 확인했죠? 완전합니까? 주어 서술어 있죠? 그럼 수식어 내에서의 완전성 확인하셔야 되는데 중복적인 개념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을 확인한다? 중복적 개념을.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that you told me about her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복적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세요. 확인합니다. 수식을 받는 the dancer와 dancer를 기준으로 중복적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적 개념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학생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만 뜨고 그렇게 쓰면 돼.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남들 한 바퀴지만 나는 두세 바퀴 되는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학교 가려고 왔죠? 그러면 싫은 소리도 들어야죠? 맞습니까? 네, 네,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갑니다. 중복적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놓쳤잖아. The dance that you told me about her is coming to town. 예, 중복적 개념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댄서를 A라고 칭했을 때 U가 B입니다. me는 C입니다. 그러면 이 her는 무엇이죠? A가 되죠. 논리야 놀자, 논리야 놀자는 같냐 다르냐의 논리예요. 모든 논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지? 그건 다음 부분이라는 얘기죠. 중복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게 만들어주시려면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거 암기하겠습니다. The dancer that you told me about is coming to town. 시작. The dancer. 입을 여세요. 안 그러면 좀 효과가 떨어져요. 시작. The dancer that you told me about is coming to town. 해석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해석하는 거죠. 네가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댄서가 그 무희가 타운이라고 해놨죠. 우리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우를 빼버리고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온다? 네, 그것도 나중에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올 것이다. 시작. 우리말자 번역 어떻게 된다? 네가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무희가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The dance that you told me about is coming to town.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죠? 더 이상 없어. 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사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이 말할 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가 바로 뭐죠? 중복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했다? 선생님 이거 후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후인가 흠인가? 이씨. 후흠 다 답입니다. 후는 주격과 목적이 사실 다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후가 정답이냐 흠이 정답이냐 출제 안 된 지 20년이에요. 알겠나요? 나오면 출제 오류예요. 출제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때 위치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접속사인데 the dancer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봐 봅시다. 위치 안 된다고 했어요. what 될까요? 안 될까요? what도 안 돼요. 이게 언제 기출이죠? 2015년도 기출입니다. 안명사 수식할 때 what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요소로 계속 기출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왜 about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건 tell이라는 동사 용법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체크하셔가지고 tell 용법만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거나 네이버 언니 오빠에게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더걸스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죠.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다음 something 이런 형태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Tell me something, tell me the fact. 맞는 표현이죠. 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라. 나에게 어떤 걸 얘기해라. 그런데 tell me her 써버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녀를 나에게 얘기해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그 다음에는 of나 about을 써주는 거야. 그녀에 대하여 나에게 얘기해라. 이게 tell의 용법이죠. tell 동사 용법입니다. 이건 문법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usage입니다. 무엇이다? usage.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얘기죠. 알겠지?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간 더 어려운 예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2017년도 사회복지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봅시다. 더 길어졌죠? 더 길어졌죠? 쭉 봅시다. The major threat to plants, animals, and people is the extremely toxic chemicals releasing into the air and water.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이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자고요? 소리 내서 크기가 아니라 I say you, you say no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구조 확인을 하자고요. 문장의 동사를 찾아줍시다. 문장의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처럼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하나밖에 없죠?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ing. 예, 세 번째 시간 이하부터 또 배우실 텐데 더 정확하게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미 배우셨잖아요. 동사에 to를 붙여서 ing를 붙여주면 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major threat죠. 그럼 is를 바탕으로 is the extremely toxic chemicals까지 주어 소수를 잡아내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요소가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수식어라고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요? 끝났네.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출제 공식 말씀드렸죠? 단기간에도 됩니다. 단기간에도 무조건 되는데, 안 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제 말 안 들어요.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요? 주어 소수로 있을까요? 우선순위는 그쪽이 아니에요. 먼저 수식어 쪽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다? 그 동사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거라니까. 우선순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is가 우선순위입니까? releasing이 우선순위입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라고 하니까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요게 우선순위입니까? 어이씨 이게 그렇다. 장난쳐봤어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is가 아니라니까. releasing이라니까. 무엇이다? releasing.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주어, 수식어, 서술어, 수식어 형태로 구분이 가능할 때 우선순위는 is다, releasing이다? releasing이죠. releasing. releasing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 파악은 다 했잖아요.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이 어로 구분하거나 사로 구분합니다. 어사 무슨 말이냐? 주어, 서술어, 수식어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리고 이 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서술어의 무엇을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라고 칭하게 됩니까? 목적어, 보어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어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해석법이에요. 무슨 법? 해석법입니다. 해석법. 근데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의미 단위의 의미를 일단 알고 나서 무엇을 들어가는 겁니까? 은느니가, 이다, 하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주어, 수식어, 서술, 수식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더 의미가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releasing이라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releasing이냐, release냐, 아니면 released냐,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혹은 어떤 식으로 to release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온다? 동사가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ing냐 ed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ing 하는 하고 있는 시작 하는 하고 있는 ed 되어진 받은 당한 시작 되어진 받은 당한. 오케이. 하는 하고 있는 이라는 논리는 release라는 1차적인 의미에서 나온 거죠. releas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내놓다, 출시하다, 풀어놓다,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에 있어서 lease는 가죽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 가죽끈. 가죽끈을 놓아버리다. 그래 풀어놓다, 출시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논리는 어떻게 됐든지 바로 무엇을 이다 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을 이라는 논리를 취하게 됩니다. 논리구조라고 합니다. 논리구조. 무슨 구조? 논리구조. 출시합니다. 누가 무엇을? 논리상 뒤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있어야 돼. 근데 무엇을 있는지를 봐봅시다. 무엇을 있습니까? into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말자 번역으로는 바로 공기로 그리고 물로 라고 하는 말인데 물을 공기를 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 무엇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무엇을 뭐뭐 하는이라는 표현이 정답일까? 아니면 무엇으로 되어진이라는 말이 정답일까? 무엇으로 되어진. 끝났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포인트고요. 서울시 기출은 더 쉽게 나왔어요. 서울시 기출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더 쉽게. 우리 2017년도 마지막 시험이었던 하반기 추가 모집이 없다면 마지막 시험이었던 서울시 9급에서는 분사 ing, ed의 태의 일치가 4문제 중에 몇 문제? 3문제. 알겠죠? 이렇게 기출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1시간 OT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개가 나왔다고요? 일단 3개가 나왔다고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였을까요? 라는 것인데 그게 오늘 설명드린 OT 내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시냐, what이냐, 대시냐 아니냐. 오늘 OT 1시간에 했던 게 다 나왔네요. 거짓말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은 release, 풀어놓다, 출시하다, 놓다란 말에서 released, 과거 동사 되면 풀어놓았다지만 released 어떤 의미가 있다고? released는 풀어놓아진, ing는 하는 하고 있는. 정답은요? 바로 releasing이 아니라 released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combination skill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combination skill은 콩글리시적 성격인데 일단 두 가지 섞여진 기술, combined skill. 기술을 좀 여러분들이 선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 해석 전혀 요구하잖아요. 시험에서는. 첫 번째, 구조 확인한다. 그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표현들을 떠올리셔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OT 1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할 텐데 아직 OT가 안 끝났습니다. OT를 가정한 무엇이었다? 네, 수업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업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2달이라는 시간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셨다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에 따르는 학습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정식 수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읽는 법입니다. 읽는 법이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읽는 법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인사합시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